안녕하세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루카쿠 선수에 대한 축구적인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 선수가 다채로운 또 인생사를 갖고 있어요. 예.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1993년 5월 13일에 엔트워프에서 안트베르펜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저희는 엔트워프가 더 익숙하잖아요. 왜냐면 설기현 선수가 뛰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출생을 했고요. 아마 뭐 설기현 선수를 응원하면서 잘하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모르죠. 그리고 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죠. 외형으로 봤을 때 벨기에의 이제 본토에 원래 있던 건 아니고 이민자 가정에 또 이제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부모님이 다 콩고계긴 합니다. 일단 뭐 부친의 이름이 로제르 루카쿠고요. 그리고 모친의 이름이 아돌핀 볼리골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카쿠의 풀네임도 로멜로 메나마 루카쿠 볼링골리. 사실 이제 그 외국의 선수들 이름이 긴 이유가 부모성을 함께 쓰기 때문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루카쿠 볼링골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는 동생 조르당 루카쿠 한 명이거든요. 뭐 조르당 루카쿠도 같은 그 벨기에 대표팀 선수기도 하죠. 왼쪽 풀백이기도 한데 그래서 조르당 루카쿠가 라치오로 이적했을 때 루카쿠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이적서를 이제 터뜨렸던 경우가 있는데요. 하루 전날 조르당을 라치오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 루카쿠가 아버지도 사실 축구 선수였고 동생도 축구 선수고 꽤 이제 축구인 가문이다. 뭐 친척까지도 그러니까 축구를 다들 했던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동생인 조르당 루카쿠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벨기에 대표팀에서 둘이 8경기를 뛰긴 했거든요. 왜냐면 조르당 루카쿠 자체가 8경기 출전밖에 안 했는데요. 특히 이제 포르투갈하고의 평가전 2016년 3월에 있었던 이때 조르당 루카쿠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로멜로 루카쿠가 골을 넣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안기는 장면을 연출했었죠. 물론 팀은 1대2로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형제가 함께 또 국가대표 경기에서 골을 합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동생 조르당은 사실 형 로멜로에 비해서는 많이 조금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죠. 비센차에서 임대로 뛰긴 했는데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자유계약 선수긴 한데요. 왼쪽 풀백에서 주로 뛴 선수고요. 가치가 한때는 700만 유로까지 올라갔으나 지금은 뚝 떨어진 상태긴 하고요. 나이 차는 한 살밖에 나지 않거든요. 로멜로하고 조르당하고 93년생, 94년생인데 둘이 같이 그 팀에서 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스팀은 똑같아요. 뭐 리에즈하고 안더레우트에서 함께 뛰었죠. 이렇게 똑같은데 그러니까 형이 이적하고 첼시 이적하고 프로 데뷔를 했거든요. 안더레우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같이 뛴 적은 없었고요. 안더레우트에서도 좀 주전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오스텐더로 임대를 가야 했던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탈리아의 라치오라면 또 강팀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하지만 라치오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죠. 솔직히 말하면은 별로였죠. 그래서 고향팀의 안트워프에 갔다가 비첸차 임대까지 갔다가 이제는 이제 갈 곳이 없어진 조르당 루카쿠가 된 상황인데요. 근데 이 친동생 말고도 이제 친척도 있다고요. 외사촌 이제 볼링골리. 아까 딱 어머니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조르당 루카쿠와 똑같은 왼쪽 풀백에서 뛰는 선수고요. 현재 그 셀틱 소속인 거거든요. 그래도 또 이제 유럽의 또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셀틱 명문 구단에 뛰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이 선수도 나이가 이제 큰 차이가 안 나네요. 다 한 살 차이죠. 다 한 살 터울이에요, 셋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많이 있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도 뭐 그 클럽 브리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신트라이던 그리고 또 라피드 빈, 셀틱. 그래서 셀틱에서 조금 임대를 다니면서 자리를 좀 못 잡긴 했죠, 현재까지는. 그래도 뭐 바샥쉐이르라든지 뭐 알려진 팀들 위주로 뛰면서 축구 선수 경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볼링골리에 대해서도 루카쿠가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셀틱하고 레인저스의 그 올드펌 더비 워낙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나는 내 외사촌인 볼링골리를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아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루카쿠인데요. 게다가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아버지인 로제르 루카쿠도 이제 선수로서 뭐 나름의 경력을 남겼어요. 아버지가 콩고계이긴 하지만은 태어난 거 출생지는 자이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이르의 그 수도인 킨샤샤에서 출생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아버지는 로멜로와 똑같은 최전방 공격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동생들은 이제 약간 레프트백이고 신체 조건도 조금 작았지만 186이니까 뭐 스트라이커로서 괜찮은 풍채. 그렇죠. 나이가 시대가 옛날. 그 나이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카쿠가 좀 아빠를 많이 닮은 선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선수 경력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벨기에에서 이제 선수 경력을 이어왔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벨기에에서 태어난 거죠. 네, 그 자이르 대표팀에서도 8경기 출전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컵 네이션스컵에 1994년과 1996년에 참가를 해가지고 라이베리아하고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8강 진출 견인을 했었죠. 그 자이르가 네이션스컵 8강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꽤나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네로라는 선수가 이제 루카쿠의 아버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버지가 벨기에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연봉 같은 것들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아프리카 선수들은 대부분 돈을 벌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계속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돈도 부족했다라고 하고, 뭐, 그리고 또 이제 투자 실패도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집이 상당히 가난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로멜로 루카쿠의 그 FC 붐 유스 시절에, 루페 붐 유스 시절에 이제 루카쿠를 처음으로 지도했던, 그때 코치였던 에르빈 보스키가 한 얘기인데요. 로제르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옷까지만 가지고 벨기에로 넘어왔고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루페붐에서 뛰면서 구식차도 얻었고 집도 얻을 수 있었고 트레이너도 할 수 있었으나 하지만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항상 많은 돈을 콩고로 보내야 했고 그리고 투자 실패도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아무래도 가난하다 보니까 루카쿠는 어린 시절에 빵집에서 빵을 얻어먹고 살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갚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고 나서. 많이 갚았겠네요. 루카쿠가 성공하고 나서, 전기가 끊기기도 했대요. 네이마르 얘기처럼, 전기가 끊기는 일도 있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루카쿠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난 우리가 파산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난 우리가 파산했던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난 아직도 냉장고 앞에 서 있던 엄마의 표정이 떠오른다. 당시 난 6살이었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왔다.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갔는데 평소처럼 우유 상자를 들고 있는 엄마를 봤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엄마는 우유에 물을 섞고 있었다. 사실 프로축구 선수였다고 하면 유복한 가정일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뭐 투자 실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루카쿠 선수가 정말 이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근데 이제 또 그때 도와준 친구 중에는 이게 거기 데일리 메일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비니프란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대요. 그 루카쿠 형제들과 친구였는데 그래서 왼쪽이 이제 어렸을 때 6살, 7살 이때 사진인 건데 그때 그 비니프란이 상당히 많이 그가 도와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집에서도 어머니가 사실상 루카쿠 형제를 조르당하고 로멜루 루카쿠 형제 아들처럼 그렇게 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숙제를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숙제를 무조건 해야지만 바깥에서 나가서 축구를 하면서 놀 수 있게 하기도 해가지고 셋이서 한 테이블에서 빠르게 숙제를 하고 나가서 놀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라고 하고 어머니가 어쨌건 간에 집안이 힘들다는 거, 루카쿠 집안이 힘들다는 거 아니까는 조금 지원도 많이 해주고 뭐 편하게 들락날락 거리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 조금 인종차별 관련된 일들도 많았다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 비니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루카쿠가 워낙 또래에 비해서 덩치가 큰 흑인 소년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자주 시달렸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로 인해 싸움에 자주 연루됐었는데 단지 그가 덩치 큰 흑인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벌들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해요. 같이 싸워도 이제 좀 학교에서도 좀 안 좋게 봤다. 하지만 내가 아는 루카쿠는 정말 좋은 태도를 가진 친구였고 파리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심성이 여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력 사건을 야기한 건 항상 다른 사람들이었고 이는 종종 인종차별적인 모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먼저 건드리고 먼저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켜놨는데 정작 또 등치가 크니까 루카쿠가 많이 혼났다. 정말 그런 일화들을 또 친구가 알렸던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만 13세 때 루카쿠가 처음 알려진 거였거든요. 데스쿨판 루카쿠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었대요. 워낙 반덜레이트에서 H중지 키우는 유망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했던 거였는데, 이때 일화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브릿지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갔네요, 지금. 그러면서, 와, 이런 멋진 스타디움 하면서 언젠가 내 인생에 하루만 여기서 뛴다면은 나는 그러면 울 것이다. 가고 싶은. 나는 첼시를 사랑한다. 이렇게 첼시를 마음 깊이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저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불행했던 겁니까? 후회가 잘못 잘못된 만남. 근데 첼시에서는 항상 안 좋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첼시를 너무나 좋아했지만 첼시만 이뤄줄 수 없다. 또 하나의 아픈 또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2013년 시즌 초반에 첼시에서 3경기 뛰었다가 에버튼 임대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로 그 시기에 아버지가, 이때는 어머니랑 이혼한 상태였어요. 이혼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 트렁크에다가 가뒀대요. 이거는 강력범죄인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정 출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루카쿠 형제가 그래서 돈을 막 구해가지고 비싼 변호사도 구하고 했었는데, 더 큰 문제가 아버지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려고 다른 데로 도망쳤대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버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로제르 루카쿠의 변호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로제르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형에 처해졌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15개월형을 받았고요. 그래서 감옥 가기 전에는 좀 살이 있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는 살이 쭉 빠졌다. 뭐 이런 거고, 루카쿠가 그때 굉장히 실망했대요, 아버지한테. 너무 실망했죠. 왜냐면 이제 뭐 폭행한 것도 문제고, 그렇죠. 트렁크에까지 하면 이건 진짜 엄청난 강력범죄고, 거기에다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기는 굉장히 아버지한테 도와주려고 그것 때문에 경기에 집중도 못하고 이랬었대요. 그랬는데 정작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니까 그것도 너무 무효로 돌아간 거잖아, 본인의 노력이.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버지랑 좀 의존을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루카쿠 선수 많은 이제 유럽에 뛰는 선수들이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지만 굉장히 또 언어에 대해서 능력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루카쿠는 일단 벨기에 공용어인 네덜란드어하고 프랑스어는 물론이고요. 독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이탈리아어, 플라밍어, 이게 벨기에 북부 지역에서 쓰는 네덜란드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8개 국어를 한다라고 UEFA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공식 기록이에요. 놀라운 게 이제 자기가 보통 뛰었던 리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실 배울 수가 있는데,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비슷하긴 해도 이런 리그에서는 뛴 적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동료 선수가 얘기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공부를 계속 시켰다라고요. 너는 축구만 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2, 3주를 공부를 잘 안 하니까 루카쿠가 아예 축구를 못 하겠대요. 그래갖고 그때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이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무슨 자기 인생은 똑바로 안 살고 뭐 하는 겁니까? 어쨌건 공식으로는 8개 국어고요. 그리고 루카쿠가 콩고 지역의 스와힐리어 방언도 할 줄 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9개 국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루카쿠가 나중에 외교관이라든지 통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정도다. 참고로 루카쿠가 최근에 그냥 인스타그램에다가 2021년 11월 22일에 이때가 아들 나이가 3살, 4살이거든요. 내 아들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와 영어를 3개 언어를 혼합해서 쓴다. 심지어 그는 가끔 화가 났을 때는 링갈라어, 저게 자이르에서 통용되는 공용어거든요. 자이르 아프리카. 그 언어도 한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그 말을 생활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그럼 루카쿠가 또 자기네 언어로서 가르친 건가? 그냥 3살짜리가 얼마나 말을 하겠어요. 그냥 아들 자랑하려고 올린 거겠죠. 어찌됐거나 이제 루카쿠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여러 말을 할 줄 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종교적으로도 독실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요. 이게 알려진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은 에버튼 구단주였던 모시리가 했던 망언 때문이었죠. 모시리가 그때 원래 에버튼이 재계약을 하려고 했잖아요.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루카쿠가 그걸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첼시로 간다 막 얘기들이 나오다가 맨유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모시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루카쿠가 첼시로 가려고 한다 하면서 아프리카 수행 중에 부두술에서 게시를 받았다. 첼시로 가라는 이런 소리 해가지고 이거 인종차별 발언인데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루카쿠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거기다가 루카쿠는 안 그래도 골 셀레브레이션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시리 덕분에 또 종교까지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얘기가 이제 세계적인 뮤지션이죠. 제이지와의 관계입니다. 그 제이지의 락네이션하고 이제 2018년 3월 1일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계약하고 나서 골 넣고 나서 이 락네이션의 그 트레이드 포즈거든요. 이걸 딱 한 거였는데요. 이게 참고로 축구 선수는 처음이에요. 루카쿠 외에도 이제는 뭐 케빈 데브라이너, 악셀 비첼, 그리고 또 이제 리스 제임스, 마커스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이 락네이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루카쿠가 유난히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지하고 종종 만난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맨유 가서도 그렇게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인테르 이적하고 나서도 찍은 게 있고, 또 첼시 갈 때도 찍은 게 있고 한데, 그래서 이거는 락네이션에 올라온 둘이 같이 있는 장면에 대한 사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이지가 이제 뮤지션인데, 뭐 축구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 선수랑 친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락네이션 스포츠까지 이제 생겼는데, 근데 이게 이런 인연이 루카쿠고 또 랩에 관심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이죠. 어쨌건 간에 1호 선수라는 거, 축구 선수는 1호 선수라는 거는 제이지도 루카쿠가 각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죠. 루카쿠가 있기 때문에 축구계로 발을 뻗을 수 있었다. 원래 이 사람이 농구라던가 뭐 아니면은 야구라던가 이런 미국 스포츠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뻗쳐져 있잖아요. 심지어 브루클린 네츠 현재 구단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축구 쪽은 사실 유럽의 문화다 보니까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데 미국과는 좀 사실 접점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유럽 축구계까지도 이제 제이지가 진출할 수 있던 과정에 루카쿠가 있고 그 락네이션 선수들도 보면은 일단 벨기에 선수들 많고 그다음에 맨유 선수들 많고 리스 제임스도 뭐 첼시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루카쿠가 이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루카쿠가 제이지한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이지가 나한테 톱이 되는 법을 알려줬고 그리고 또 위너가 되는 법을 알려줬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제 뭐 루카쿠가 그렇게 제이지의 영향을 받았고 무엇보다 또 이제 루카쿠가 이제 체구도 그렇지만 농구도 좋아한다고. 농구 좋아해가지고 뭐 이제 포그바랑 또 친하잖아요. 루카쿠가 지금은 조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맨유 갔다가 이제 조금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맨유 갔을 때는 포그바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했었죠. 실제 그 맨유 입단 루카쿠 그거 포그바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영상 막 찍어서 올리고 했었잖아요. 가서 왜 사이가 나빠졌을까요? 포그바 라인에 안 들어갔나? 루카쿠가 그때 결국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가지고 그랬던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러면서 아마 그리고 그것도 있겠죠. 포그바랑 친해진 데는 라이올라랑 같은 에이전트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라이올라랑 결별하게 되면서 조금 멀어지게 된. 왜냐면 포그바가 라이올라랑 또 각별하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포그멘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라이올라랑 계속 나오잖아요. 어쨌건 근데 둘이 농구를 상당히 즐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앙리하고 이거는 원래는 그니까 스카이 인터뷰긴 했었는데요. 스카이 인터뷰에서도 둘이 농구하는 장면들이 나오긴 했었죠. 취미로 농구를 즐긴다. 그리고 또 이제 루카쿠가 그때 막 도움하는 거에서 희열을 느낀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루카쿠가 이제 농구를 보러 또 첼시의 동료인 지에흐랑 또 갔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그 둘이 절친이죠. 둘이 또 첼시에서는 지에흐하고 가장 친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에흐의 밀란을 임대 이적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루머들이 있죠. 루카쿠가 지에흐한테 다리 놔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아니 근데 밀란 가면 더비 라이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밀란 가서 같이 놀자 이거죠. 어쨌건 간에 둘이 시즌 도중에 3월 달에 이제 조금 휴식기가 있었을 때 브루클린 네츠 바로 제이지의 구단주가 있는 걸로 가가지고 농구 경기를 보기도 했었죠. 루카쿠는 사실 물론 잘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혜도 잘 못했잖아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만약 케인보다 더 한 거. 케인은 골프로 갔다가 그 욕을 먹었는데 루카쿠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루카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취미가 있어요. 게임도 즐겨한다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즐겨하거든요. 여기서도
미랄라스하고 또 절친 관계예요. 미랄라스 그래서 에버튼에서도 같이 있었고 벨기에에서도 있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도 플레이스테이션을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둘이 게임을 하고 저 이제 패드 고장 난 거 있잖아요. 박살 난 거. 미랄라스랑 게임을 했다가 져가지고 우악 하면서 박살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지 뭐. 또 사면 되니까 루카쿠는 많은 패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건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에 승부욕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쉬는 때도 이제 뭐 게임으로 좀 스트레스를 푼다고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 한 거죠. 역설적으로 야 오늘 오후에는 내가 플레이스테이션을 단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거는 항상 터치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렇죠. 터치하니까 야 오랜만에 내가 플레이스테이션 터치조차 안 했어. 이런 얘기. 다 그냥 휴대폰 터치했다라는 거죠. 게임을 즐기고 축구 게임도 많이 하는 루카쿠고 또 뭐 어렸을 때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앞장선 또 선수. 정우가 뭐 에버튼 시절 킥잇아웃 저거 굉장히 유명하죠. 인종차별을 그라운드 밖에서 걷어내자라는 그런 운동인데 이런 것도 하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루카쿠가 인테르에서 처음 뛰었을 때 그때 인종차별 구호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축구는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차별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루카쿠는 단순히 그러니까 인종만이 아닌 종교 그리고 뭐 남성 여성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뭐 동성애 문제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차별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운동이 있었을 때도 가장 먼저 그 골 넣자마자 이 안에 이때는 아직 운동이 본격적으로 축구판에 번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도 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제 사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루카쿠는 그럼 지금 뭐 가정 어떻게 꾸렸느냐 이미 아이가 있는 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선수로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연애사도 많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첫 여친은 이제 알려진 첫 여친은 율리아 판덴베게인데요. 그 뭐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뭐 그랬었다라고요. 그리고 모델 일도 좀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둘이서 이제 처음으로 연애를 했던 거는 2012년 이때 그가 둘이 안더레이트 경기를 보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가지고 그래서 연애 사실이 밝혀졌던 거고 뭐 그 전부터 연애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일단 모델 일도 하긴 한다라고는 한데 그 전문 모델은 아닌 것 같아. 그냥 한번 그냥 그 레드카펫에 한번 섰던 거 같고요. 루카쿠가 옛날에는 어쨌건 간에 애정 표현을 대놓고 했대요. 남들이 보건 말건 이 사진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저게 여자친구의 SNS인 거거든요. 저기다가 저런 것들 뭐 뽀뽀하는 장면이라던가 사랑해라는 표시라던가 이런 것들 서슴없이 드러냈었다. 아무래도 어렸으니까 보기는 안 어려 보여도 저 때도 어렸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또 너무나 연애가 행복했던 루카쿠지만 결국엔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사라 맨스라는 여성하고 열애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유명한 여자예요. 그가 네덜란드인이거든요. 네덜란드인인데 부친이 굉장히 유명한 네덜란드 텔레비전 쇼 호스트래요. 해리 맨스라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도 뭐 방송 쪽 일을 할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이자, 모델 일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둘은, 근데 2021년 초에 헤어졌다라고 해요. 그럼 얼마 전이네요. 지난해.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제가 만 3세, 2021년 기준 만 3세라고 했잖아요. 아들 이름이 그 로메오 엠마누엘인데요. 누구의 아들인지는 밝혀진 건 없어요. 루카쿠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아마도 근데 시기상으로 보면은 아까 사라 맨스의 아들이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렇죠. 연애 중에도 이미 로메오가 있었고 또 2016년부터면 이제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뭐 관계랑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루카쿠가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들의 방을 꾸며줬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오른쪽은 아들이 코로나 격리에서 처음 풀리고 나서 같이 이렇게 쇼핑 가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루카쿠에 대한 많은 이야기 속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래퍼들과의 관계인데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그라임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톰지라는 래퍼가 있는데요. 이 둘이 그가 올드 트래포드에 있었던 유니세프 자선 행사에 스톰지가 와가지고 맨유 선수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둘이 닮은 꼴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 했거든요. 좀 닮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뭐 헷갈릴 정도인가.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헤랄드지의 예. 실제 루카쿠 사진에 실수 스톰지 사진을 올렸었어요. 맨유 트레이닝 작가도 있고. 예. 네. 그래서 루카쿠 사진이라고 올렸는데 이게 스톰지 사진이었던 거죠. 저 사진이 조금 닮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를 사진에 실수하는 오바인데 어쨌든 둘이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링이 저때 유니세프 행사 때 그 스톰지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나 루카쿠랑 같이 찍었다라고. 여기 이런데 농담으로 얘기한 거죠.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고 결국에는 둘의 만남이 또 성사가 됐어요. 둘은 뭐 이전에도 만났는데 그렇죠. 둘은 종종 만나는 것 같아요. 둘은 거의 친한데 둘도 뭐 서로 이제 닮았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것도 그러니까 사진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지나가는 이제 친구가 막 진짜 닮았어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 한 거죠. 이 사진 잘못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카쿠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하게 괴물 공격수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은 선수였는데요. 이제 이 선수의 가장 큰 꿈은 아마도 당분간은 카타르 월드컵이 아닐까 싶어요. 2012 카타르 월드컵에서 루카쿠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루카쿠의 벨기에 대표팀 이야기 4편에서 이어지니까요. 정주행 부탁드립니다.